전세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중년의 선택. 어제 60대 후반 이웃 할아버지가 울고 계셨습니다. 전세로 살던 집주인이 파산했습니다. 3억 원 전세금을 못 돌려받게 생겼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땅을 치며 말했습니다. 진작 내 집을 마련할 걸 왜 전세만 고집했을까? 이제 어떻게 사나? 옆집 할머니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2년 전 전세 계약했는데 집값이 떨어져서 전세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소송 중입니다. 언제 돌려받을지 모릅니다. 그 사이 갈 곳이 없어서 월세로 옮겼습니다. 전세금은 묶여 있고 월세는 따로 내야 합니다. 이중 고통입니다. 전세가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위험합니다. 특히 중년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오늘 전세의 진짜 위험과 중년이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금 날린 중년의 비극. 김 선생님의 절망입니다. 60대 중반의 그분은 작년에 인생 최대 위기를 겪었습니다. 전세로 20년을 살았습니다. 집주인이 믿을만 했습니다. 문제없이 지냈습니다. 계약갱신도 순조로웠습니다. 마지막 계약이었습니다. 2년 후 작은 집을 사려고 했습니다. 전세금 3억 원과 저축 1억 원을 합치면 가능했습니다. 계획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건물을 매각했습니다. 새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김 선생님은 불안했지만 계약서가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왔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새 주인이 미뤘습니다.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 달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또 미뤘습니다. 석 달을 기다렸습니다.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새 주인이 대출을 잔뜩 받아서 건물을 샀습니다. 전세금 돌려줄 돈이 없었습니다. 깡통 전세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렸습니다. 1년이 지나도 해결 안 됐습니다. 그 사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월세로 옮겼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갔습니다.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연금으로 감당하기 버거웠습니다. 계산해봤습니다. 10년 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전세금 1억을 돌려받아도 2천만 원 손해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 월세로 사라집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월세는 계속 오를 것입니다. 내년에는 110만 원, 후년에는 120만 원이 될 것입니다. 갈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김 선생님은 절망했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덫에 걸렸습니다. 전세금은 묶여 있고 월세는 계속 나가고 노후 자금이 바닥납니다. 김 선생님은 말합니다. 전세 전환은 늪이라고, 한 번 빠지면 못 나온다고,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전세에서 벗어난 성공 사례. 장 선생님의 지혜입니다. 60대 중반의 그분은 5년 전 현명한 결정을 했습니다. 전세로 2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50대 후반에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불안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세금이 3억 원 있었습니다. 저축이 1억 원 있었습니다. 합치면 4억 원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4억으로는 작은 집도 못 샀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경기도를 알아봤습니다. 신도시를 봤습니다. 4억으로 살만한 집이 있었습니다. 2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서울을 떠나야 하나?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서울 떠나면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했습니다.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샀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전세금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집주인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이사 걱정도 없습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관리비만 내면 됩니다. 한 달에 10만 원 정도입니다. 재산세는 1년에 100만 원입니다. 감당할 만합니다. 집값도 올랐습니다. 4억이 5억이 되었습니다. 1억 원 이익입니다. 전세로 있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장 선생님은 만족합니다. 진작 할 걸 후회하지만 그래도 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장 선생님은 말합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이라도 하라고, 내 집이 최고라고 강조합니다. 구체적 탈출 전략.
이 선생님의 로드맵입니다. 50대 중반의 그분은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단계별로 접근했습니다. 첫 단계는 현실 파악이었습니다. 현재 전세금이 얼마인지, 저축이 얼마인지, 연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전세금 2억 5천만 원, 저축 5천만 원, 합계 3억 원이었습니다. 연금은 부부 합쳐 200만 원이었습니다. 둘째 단계는 목표 설정이었습니다. 3억 원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찾기로 했습니다. 서울은 불가능했습니다. 경기도나 지방을 봐야 했습니다. 셋째 단계는 지역 선정이었습니다. 조건을 정했습니다. 서울 접근성, 병원 접근성, 생활 편의성을 봤습니다. 경기도 몇 곳을 알아봤습니다. 직접 가봤습니다. 걸어보고 느껴보고 주민들과 대화했습니다. 넷째 단계는 실행이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습니다. 계약했습니다. 이사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만족합니다. 계획대로 됐습니다. 안정적입니다. 이 선생님은 말합니다. 계획이 중요하다고, 단계별로 접근하라고, 급하게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마지막 조언. 여러분, 전세의 위험을 아셨습니다. 전세금 반환 불안, 나이 차별, 월세 전환의 덫. 이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중년에게는 치명적입니다.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결정하십시오. 전세에서 벗어날 것인지, 계속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50대도 60대도 가능합니다. 작은 집이라도 내 집을 마련하십시오. 서울 고집하지 마십시오. 경기도, 지방도 좋습니다. 전세금과 저축을 합치십시오. 대출 최소화하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십시오.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집값 상승은 보너스입니다. 지금 당장 계획을 세우십시오. 1년 내에 실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를 응원합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는 두려움. 정할머니의 눈물입니다. 70대 초반의 그분은 최근 자녀들과 힘든 대화를 나눴습니다. 전세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전세 계약이 끝나갑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자고 합니다. 2억에서 3억으로 올리자고 했습니다. 정할머니는 돈이 없습니다. 1억을 더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연금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축도 거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녀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1억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난처해했습니다. 큰아들은 자기도 대출이 있다고 했습니다. 집 샀는데 이자 내기 바쁘다고 했습니다. 작은 딸도 아이들 교육비에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자녀들이 돈을 모았습니다. 큰아들이 5천만 원, 작은 딸이 5천만 원을 내놨습니다. 자기들 저축을 털었습니다. 정할머니는 고마웠지만 미안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70이 넘어서 자식 손 벌리는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였습니다. 2년 후 또 계약입니다. 그때도 전세금이 오르면 또 자녀들 손을 벌려야 합니다. 평생 이럴 겁니다. 자녀들도 부담입니다. 자기들 노후도 준비해야 하는데 엄마 전세금을 계속 대줘야 합니다. 언제까지 일해야 할까요? 정할머니는 밤마다 웁니다. 왜 젊었을 때 작은 집이라도 안 샀을까? 왜 전세만 고집했을까? 지금 자녀들에게 이런 짐을 지우지 않았을 텐데. 정할머니는 말합니다. 자녀에게 짐 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내 집을 마련하라고. 늙어서 손 벌리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다고. 자존심이 무너진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전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울을 떠날 수 없어 라는 고집. 한 선생님의 깨달음입니다. 60대 후반의 그분은 최근 생각을 바꿨습니다. 전세로 30년을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강남은 아니지만 서울이었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서울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제안했습니다. 경기도로 가자고, 전세금으로 집을 사자고 했습니다. 2억 5천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선생님은 거부했습니다. 서울을 왜 떠나, 평생 여기 살았는데 경기도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서울 못 살아서 쫓겨났다고 할 거야. 체면이었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서울을 떠나면 진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무시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세로 살았습니다. 서울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전세금 반환 걱정, 계약갱신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경기도로 이사 갔습니다. 집을 샀다고 했습니다. 한 선생님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서울도 못 사는 주제에. 1년 후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편하다고 했습니다. 전세 걱정이 없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집값도 올라서 기분 좋다고 했습니다. 한 선생님은 부러웠습니다.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친구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신은 불안한데 친구는 평화로웠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이 뭐가 중요한가? 체면이 뭐가 중요한가? 안정이 최우선 아닌가? 결심했습니다. 경기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상대로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서울 떠나면 후회해. 거기서 뭐하고 사냐.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사했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합니다. 친구들 말은 신경 안 씁니다. 내 행복이 중요합니다. 한 선생님은 말합니다. 서울 고집 버리라고, 체면 버리라고,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친구들 말 듣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역전세난의 진짜 위험. 김할아버지의 악몽입니다. 80 가까운 나이의 그분은 지금 법정 싸움 중입니다. 3년 전 전세 계약했습니다. 3억 원이었습니다. 집값은 4억이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년 사이 집값이 폭락했습니다. 2억 5천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세금보다 낮아졌습니다. 깡통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끝났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집주인이 난처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집을 팔아도 2억 5천밖에 안 됩니다. 은행 대출 1억을 갚으면 5천만 원만 남습니다. 전세금 3억을 어떻게 줍니까?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기다려달라고. 집값이 다시 오르면 준다고 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80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전세금이 노후자금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소송을 걸었습니다. 1년째 진행 중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설령 이겨도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집주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그 사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월세로 옮겼습니다. 3억은 묶여있고 월세는 나가고 이중고입니다.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올랐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인생을 법정 싸움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역전세는 재앙이라고, 피할 방법이 없다고, 전세 자체가 도박이라고,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소형 아파트의 기적. 박 선생님의 행복입니다. 60대 중반의 그분은 4년 전 작은 결정을 했습니다. 전세금이 2억 있었습니다. 저축이 5천 있었습니다. 합쳐서 2억 5천이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경기도를 봤습니다. 2억 5천으로 살만한 집을 찾았습니다. 10평대 소형 아파트였습니다. 신혼부부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주로 사는 곳이었습니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부부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주변이 말렸습니다. 그렇게 작은 데서 어떻게 살아? 창피하지도 않아? 무시하는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샀습니다. 체면보다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작지만 내 집입니다. 전세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집주인 눈치 안 봅니다. 계약갱신 걱정 없습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관리비가 쌉니다. 한 달에 5만 원입니다. 난방비도 적습니다. 작으니까 금방 따뜻해집니다. 청소도 쉽습니다. 1시간이면 끝납니다. 집값도 올랐습니다. 2억 5천이 3억이 되었습니다. 5천만 원 이익입니다. 전세였으면 불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신건강이 좋아졌습니다.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밤에 잘 잡니다.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작다고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리하기 편합니다. 물건이 적어서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박 선생님은 말합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 집이냐가 중요하다고, 소형이라도 자가가 최고라고 강조합니다. 나이별 탈출 전략. 이 박사의 로드맵입니다. 50대 후반의 그분은 재무 전문가입니다. 나이마다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50대 전략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소득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준비하십시오. 목표를 세우십시오. 60 전에 내 집 마련하기로 하십시오. 구체적 계획을 세우십시오. 저축을 늘리십시오. 소득의 30% 이상 모으십시오. 10년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전세금을 지키십시오. 안전한 곳에만 계약하십시오. 깡통 전세를 피하십시오. 60대 전략입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전세금과 저축을 합치십시오. 대출은 최소화하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하십시오. 지역을 넓히십시오. 서울 고집 버리십시오. 경기도, 지방도 보십시오.
소형도 괜찮습니다. 크기보다 안정이 중요합니다. 작아도 내 집이 최고입니다. 빨리 실행하십시오. 70 전에 해결하십시오. 늦으면 더 어렵습니다. 70대 전략입니다. 급합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십시오. 자녀와 상의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만 확보하십시오. 작은 집, 저렴한 집이라도 사십시오. 역전세 피하십시오. 소송할 시간과 체력이 없습니다. 안전한 선택만 하십시오. 월세 전환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가능한 한 피하십시오. 이 박사는 말합니다. 나이에 맞게 전략을 세우라고, 늦을수록 선택지가 줄어든다고, 지금 결정하라고 강조합니다. 후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정 선생님의 관찰입니다. 70대 초반의 그분은 많은 사례를 봤습니다. 전세로 평생을 살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나중에 라고 미뤘습니다. 50대는 젊어, 나중에 해도 돼. 60대도 이르지, 70 전에 하면 돼. 계속 미뤘습니다. 결국 70이 되어도 못했습니다. 둘째, 서울을 고집했습니다. 서울 아니면 안 돼. 경기도는 지방이야. 체면 때문에 서울만 봤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못 샀습니다. 셋째, 크기를 따졌습니다. 그렇게 작은 집은 창피해. 최소 20평은 돼야지. 크기에 집착했습니다. 결국 살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넷째, 전세가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수십 년 했는데 문제 없었어. 설마 내가 당하겠어? 아니랬습니다. 결국 당했습니다. 다섯째, 남의 말을 너무 들었습니다. 친구가 서울 떠나면 후회한다더라. 이웃이 소형 아파트는 값도 안 오른다더라. 남의 말만 믿고 자기 판단을 안 했습니다. 정 선생님은 말합니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후회하는 사람들을 보며 배우라고, 같은 길을 가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지금 당장 할 일. 한 여사님의 체크리스트입니다. 60대 중반의 그분은 실천 방법을 정의했습니다. 오늘 할 일입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전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저축이 얼마인지 계산하십시오. 합치면 얼마인지 알아보십시오. 연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파악하십시오. 대출 여력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얼마까지 가능한지 은행에 문의하십시오. 이번 주에 할 일입니다. 목표를 구체화하십시오. 내 집을 마련할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언제까지 할 것인지 날짜를 정하십시오. 어느 지역을 볼 것인지 정하십시오. 서울, 경기도, 지방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어떤 크기를 살 것인지 정하십시오. 예산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정하십시오. 이번 달에 할 일입니다. 실제로 알아보십시오. 부동산을 방문하십시오. 여러 곳을 가보십시오.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동네를 걸어보십시오. 병원, 마트, 교통을 체크하십시오.